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이 조금 전 국회에서 끝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자, 하예빈 기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의료 문제 관련해서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요. 대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해 왔고 오늘도 일부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료 대란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쯤 시작된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10분 정도 더 길게 진행됐습니다. 배석자 없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40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걸 합의했습니까? 네, 앞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AI, 국가기관 전력망법 등이 대상 법안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또 가계부채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법안 등도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7월 초 열기로 했다가 미뤄졌던 21대 국회 개원식은 내일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릴 개원식에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독불정군 불통 지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하예빈입니다. 네, 유선혜 기자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합의를 못했네요. 네, 여당이 설명한 합의하지 못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한에 맞출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제3자 추천안도 받겠다. 증거 조작도 받겠다. 다른 요구 조건도 받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40일이 됐거든요.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제3자 추천 특검법 얘기를 했었고요. 야권에서는 여기서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결국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있었네요. 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의 철저한 구축을 좀 당부하겠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좀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 협의문에 담겼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죠.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통령실하고 여당 사이에 이미 갈등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오늘 진전된 내용이 나오긴 좀 어렵다. 이런 예상이 많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 얘기를 했죠?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해도 민주당이 훨씬 다수인 지금의 국회라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데 왜 하겠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계엄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과는 별개로 사실 선포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에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면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해제 표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다. 이 정도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채용된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간 걸로 볼 수 있다며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 이스타젯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이 회사는 관련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보다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이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당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2,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문 대통령 부부가 서 씨가 취직한 뒤부터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억 원 넘는 돈이 문 전 대통령이 얻은 직접 이익이라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신의 SNS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최근 방송한 드라마 속 구절을 인용한 건데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의 상황에 자신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수사에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 장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몸담았던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직접 뇌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초등학생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 PC까지 압수해갔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박사의 경우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을 뿐이라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전례를 언급하며 본인 가족 비리로 수사를 받으니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낡은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연희동에서 있었던 사고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시내에서 땅꺼짐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남 언주역 인근에서는 2에서 3cm 정도로 땅이 꺼졌고 종로 오가역 지하철 입구 인근에선 깊이 15c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겁이 나요. 주변에서는 운전을 못하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무섭고 겁나니까 좀 속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좀 그런 강박감이 조금 있죠. 서울시는 어제 종로구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5m 깊이로 땅을 파냈습니다. 이렇게 다 걷어내는 거 보니까 그 하수도 관이 있더라고요. 그 하수도 관이 깨져서 그걸 걷어냈고 거기다가 이제 철근대고 있더라고. 종로 오가역의 경우 오래된 하수 박스가 파손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 노후된 수도관 등의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층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전남의 한 게임장에 60대 중국인이 불을 질러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용의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가게 앞에 가림막을 치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전남 영암군의 한 성인 게임장 안에서 60대 중국인이 불을 질렀습니다.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대피하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을 지른 중국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리창 깨고 문 열고 수화기로 끄고 들어간 게 앞에가 시커멓게 이렇게 웅크리고. 경찰은 숨진 중국인이 불을 지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전북 부안군 왕등도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9명은 근처에 있던 다른 어선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해경은 신고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불을 껐습니다. 선원들은 배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지운 용의자였습니다. 재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을 보이고 추가 범행이 또 의심이 되니까 어제 접수해서 바로 쫓아간 겁니다. 경찰이 찾아오자 남성은 베란다로 나가 옆집 베란다로 넘어갔고 119가 오기 전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실족보단 남성 스스로 뛰어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나흘째 일본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줄었지만 비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가나가와현의 한 도로는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일본 규슈로 상륙했던 태풍 산사는 서서히 이동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나흘째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12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聞いたことのないような音がしたんよ。その後にガチャンというこれガラス割れてるでしょ。これに石ころが飛んできた。 오늘 정오를 기해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습적으로 내리는 비에 수도권 빗물 저장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선 폭우로 어제 수십 대 차량이 흙탕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산이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내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태풍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도쿄 곳곳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신칸센 운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택배와 우편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로 한동안 태풍에 따른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이어서 마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리화나를 개인이 소지하는 것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박빙의 판세 속에 진보 표심을 끌어오려는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정책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낙태 문제에 유연해졌고 Well, I think the 6 week is too short. It has to be more time, and I've told them that I want more weeks. 보수층 반발에도 시험관 시술 무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오늘은 마리화나 개인 소지를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가 마약에 대해선 매우 강경했는데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중도 쪽으로 이른바 좌클릭을 시작한 건 계속되는 초박빙 판세를 고려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는 사실상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합니다. 이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는데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역시 행정부에 민주당 인사를 발탁하겠다며 맞대응을 펼쳤습니다. We've got Democrats who are actively on the team, and then we're going to govern that way when we win.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데요.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10대 가운데 6대는 지하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좀 내연기관을 다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 것 같고 있어요. 전기차는 어디서 오는지 그런 내용은 있긴 있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 7월 기준 약 34만 4천 대. 이 중 불을 끄기 어렵게 지하에 설치된 건 약 20만 2천 대로 10대 중 6대 꼴입니다.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으로 나뉘는데 지하에 있는 충전기 대부분은 완속으로 조사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완속은 전기차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달받는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되지 않아 과충전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옮기는 방안은 그다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지상 이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제작사에서 얘기하는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는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기에서는 일부 충전율을 낮추는 방안을 병행해서. JTBC 정아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하마스가 억류해온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미국인을 포함한 6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 지도자들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남은 인질의 석방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아직 108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숨졌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유흥가에서 압수된 코카인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약물과 대마 등도 함께 늘었습니다. 경찰은 클럽을 중심으로 번지는 마약류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인력을 더 동원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선두 기아가 삼성을 상대로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만날 때마다 접전이었던 두 팀의 미리 보는 가을 야구는 어땠을지 정수아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삼성으로 기울었습니다. 0대 0으로 맞선 2회 말 박병호는 차 타석에서 기아 선발 스타우트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2점 홈런을 쏘아올린 박병호는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3회 말 이어진 타석에선 왼쪽 담장까지 넘기면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대 5로 뒤지던 기아는 4회 초부터 공격을 시작해 한 점 한 점 쌓아갔습니다. 7회 초 김도영은 최지광이 슬라이더를 받아쳐 시즌 35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역전의 발판이 됐고 기아는 득점을 추가해 한 점 차 승부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후 나성범의 홈런으로 경기를 5대5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기아가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9회 초 투아웃 1루 상황, 이우성의 2루타가 터졌고 홍종표가 전력으로 내달려 홈을 밟으면서 6대5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기아는 2위 삼성을 상대로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차를 6경기 반까지 벌렸습니다. 전날 4시간 반 가까이 난타전을 치르고 기아 선수들은 오늘도 일찌감치 훈련에 나서 이범호 감독을 감동시켰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은 기아는 우승 매직 넘버를 12로 줄였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똑같은 걸 하면 하는 재미도 보는 재미도 없다. 한계 없는 연기 변신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 지진희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루를 또 셀카 올리셨더라고요, SNS에. 아, 네. 그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똑같은 사진이 올라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이제 날짜도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조명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뒤에 저 사진이 언제적인지 기억나시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대인 것 같은데? 네. 40대요? 네. 그러니까 그 30대도 그렇고 네. 늘 똑같은 외모를 아, 간직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은 거의 중학교 때 모습. 네, 중학교 때는 노안이었죠. 20대처럼 뭔가 늘 생각하신다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신이 늙으면 네. 몸도 같이 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 숫자를 이렇게 개의치 않고 생각을 네. 안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비결이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한 건데 왜 1년을 365일로 만들었을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사절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맞춘 거겠죠. 네. 그렇지만 1000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3살일 때 1살이 되는 건데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가 네. 보면 그 나만의 1년 1000일을 만들어 볼까 뭐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되게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지진이 씨 하면 뭐 진중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스스로는 좀 웃긴 사람이다. 네, 엉뚱한 그렇습니다. 면도 좀 있어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랄까 그 유쾌하고 재밌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이번 드라마에서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독 이 드라마에서 좀 많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가족 멜로. 예, 가족 엑스멜로. 네, 무지렁이였다가 네. 11년 만에 가족 앞에 이제 건물주가 돼서 돌아온. 변치비가 돼서 돌아왔죠. 네, 변무진 네, 역할을 맞습니다. 맡으셨는데 처음에 어떤 점이 좀 끌리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진이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또 코믹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이었고 맞아요. 이런 걸 보면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새로운 모습이셨던 게 문신도 이만큼 네네네. 하셨고 또 빨간 하이힐 신고 네. 하시기도 했고 연기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런 모습이? 네, 여기 과거에 이제 무진이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20년 전의 모습인데 네. 그런 모습을 할 때 이제 가발도 좀 썼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이힐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고 네. 과연 이걸 걷고 워킹을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워킹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예. 잘 봤습니다. 네, 제 발목 보셨나요? 그니까요. 그 대역이 아니라 진짜 지진 씨. 예, 제 발목이에요. 예. 발목이 예뻐. 제가 발목 봐도 자랑을 또 하시네. 제가 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태가.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또 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 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시트콤이었습니다. 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콤 네네. 뭔가 막 유쾌하고 밝고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실까요? 이게 누구나 다 20대, 10대 어려운 어두운 시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웃으려고. 웃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다 보니까 또 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즐겁고 이틀이 일주일이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되게 훌륭한 거구나. 저런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코미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니까 네. 코미디가 아닌 시트콤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멜로 연기는 근데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젊은 친구들의 사랑 얘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중년 노년에 대한 사랑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에도 누구나 다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네. 그 나이에 맞는 그런 멜로 사랑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과거 인터뷰에서 네. 50대 때도 네. 매력적이고 섹시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네. 50대신데 네. 어떤 마음이신지. 근데 60대에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지진이 씨 하면 제일 거리가 먼 단어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조바심이라는 단어랑 되게 네. 가장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네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없을 수는 없었겠죠. 네. 젊었을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었는데 의외로 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꼈죠. 이게 조바심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인정하고 그만큼만 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바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으면 그게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사진 하셨다고. 그 전에는 공예를 했었고 디자인을 했었고 사진을 했었죠. 지금도 혹시 계속 하시는 게 있나요? 공예는? 네, 뭐 꾸준히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뭘 예를 들면 만들까요? 얼마 전에 어떤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예, 한 5번에 걸쳐서 만들었더니 실력이 많이 늘어서 예,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들 수 있게 됐죠.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내 실력이 뭔가 늘어나는 거. 그게 네.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네.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그게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공예도 그렇고 네. 연기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한다고 마음을 먹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네. 제 마음이고요. 네. 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배우 하신 지 벌써 25년.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배우로서든 그냥 삶에서든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연기를 어떻게 우연찮게 직장을 다니다가 연기자를 하게 됐어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때 제가 뒤늦게 연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스스로한테 약속을 한 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자. 뭐 외압이든 뭐든 어떤 거에 흔들리지 말자. 큰 걸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은 걸음이라도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보폭을 넓히자.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자였거든요. 한 걸음 내가 디딜 수 있는 거리만큼 앞으로도 쭉 걸어갈 겁니다. 그거는 누구의 삶도 아닌 제 삶입니다. 네. 명대사네요. 아, 그래요? 네. 뉴스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어떻게 하고 가실까요? 뉴스요? 스케줄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여러 작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시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일부에선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